생각보다 좀 빠르게 네. 빨리 24일 방류하는 것 같은데. 예, 물론 이제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게 한 2년쯤 전이었으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올해쯤에 방류를 하게 될 거라는 네. 그런 막연한 시점 정도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8월 24일로 날짜를 잡은 거는 일본은 뭐 잠정적으로 8월 24일쯤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공개하고 강행한 거는 한미일 정상회담 때문이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예. 한미일 사이에 안보 위협이라든가 공동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는 그럴 때는 이제 뭐 그 안보 동맹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 정신에 따라 가지고 협의하고 항의하고 따질 것 따져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지금 현재 군사 신동맹 체제는 그런 수평적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상위 동맹인 것이고 네. 한미 동맹과 한국은 그 하위 동맹으로 편입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의 국가 이익도 아니고 정말로 기시다 정권의 이익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방류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미일 3자가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으니까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이미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그 암묵적으로 다 협의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기시다 정부는 지금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해를 다 구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절차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IAEA의 그 어떤 뭐 보고서 같은 경우도 사실상 IAEA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본의 뭐 도쿄 전략에서 제공한 그 부분만 조사한 것이고, 네. 근데도 불구하고 IAEA의 어떤 그 검증을 거쳤고, 그 다음에 한미일 삼국의 양해를 거쳤다는 식으로 일본은 국제 여론을 호도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 8월 24일이라는 시점을 일본은 구상을 하고 있다가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니까 바로 이거를 공개하고 강행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부는 어제 입장 내놓은 거 보니까 방류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는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정부라면은 어떤 현안에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든가 찬성하든가 뭐 확실하게 뚜렷한 입장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과학적 또 이 기술적 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IAEA 보고서 그 결과 국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겠다라는 셈인데 글쎄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데 반대 얘기도 안 하고 찬성 뭐 지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네.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알 수 입장을 없는 입장이다. 표명. 근데 단 한편으로는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정부가 취해왔던 것들을 본다면은 네. 우리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그런 유튜브까지 만들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이냐는 그런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홍보 그리고 이제 어민 피해 보상 이런 네. 것들 사실 일본은 일본 어민들 피해 보상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네. 우리 어민들은요? 이게 다시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이 안전하고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거 알프스 검출된 알프스 나온 그 통과한 그 물을 그냥 쓰면 되잖아요. 일본에서 상식적으로 그렇죠. 합리적으로 예. 그리고 그 말이 예. 만약에 맞다면 과학적으로 검증됐고 그렇단다면은 문제 없다고 하면 굳이 왜 그거를 방류를 그러니까요. 바다에 나는 겁니까? 방류. 바다는 공공재입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다 같이 쓰는 우리 같이 마시는 물이에요. 그렇죠. 인류의 공공재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안전하다면은 일본 내부에서 쓰라는 그 어떤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일본은 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 정부의 태도가 그동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번에 뭐 지지한다, 찬성한다 정확한 입장은 아니지만은 또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참
너무나 이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나 우유부단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네. 방관하는 거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승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이번에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성명을 냈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근데 그린피스도 그 강력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인접 국가로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당연히 인접 국가로서 그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일본이 그렇게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네. 그리고 정부가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하는 식 우리 정부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린피스 국제적인 예. 환경단체가 좀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방류하는데 오염수 방류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예산 우리 혈세를 들여서 방사능 검사도 늘린다 그러죠. 그리고 뭐 홍보 영상도 만들죠. 어민제 피해 보상 오늘 당정 협의 보니까 2천억인가요? 뭐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일본한테 얘기해서 우리 피해 우려되니까 국민들 우려하니까 안 된다. 뭐 국내에서 쓰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걸 오염수를 처리하든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당연히 그게 국민들의 이 어떻게 보면은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의 생각, 태도, 그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답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네. 해상 방류 말고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는 걸로 그동안에 제시되지 제시는 않았습니까? 됐어요. 예, 그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네. 설계했던 그분이 자신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설계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의해서 사고가 났고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은 이거를 방류수를 시멘트에 섞어가지고 고체화시킬 수 있어서 매립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것 말고 또 다른 뭐 전기 분해를 시킨달까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분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구가 어떤 피해를 입든 인접 국가가 어떤 피해를 입든 후손들이 어떤 피해를 입든 이건 신경 안 쓰겠다는 지극히 자국이기주의적인 그런 행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후쿠시마 이 원자로는 지금도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고 지금도 냉각수를 거기에다가 퍼 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도 바닷물이 거기에 지하수가 지금 스며 들어가지고 오염수가 또 자연 발생 쪽또 발생하는 게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들을 처리를 하는데 자국이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방류하는 거다는 식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다 같이 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면은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인류의 공통의 과제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지구, 네. 환경이 잘 보존된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뭐 지금 뭐 기후 위기도 지금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네. 지구촌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거를 방류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일본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국제사회 협력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은 이것을 방류라는 방법을 네. 택한 거는 그야말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방사능 테러나 다름없다. 지구를 향한 방사능 테러다. 방사능 테러다. 예, 걱정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특히 걱정되는데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 목소리 점점 커질 것 같고요. 자, 북한 얘기 잠깐 짧게 좀 해보면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인데요. 군사정찰 위성 재발사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뭐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던 게 2012년도였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였나요? 북한이 군사정찰에서 실패했을 때 네. 그걸 분석하면서도 제가 2012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2012년 4월 12일 날
북한이 CNN이라든가 외신들을 초청해가지고 네. 그걸 공개를 하면서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어. 근데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이 자초한 개망신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음. 2012년 12월 12일 날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2012년 12월 19일 날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데 북한은 그런 어떤 한국의 정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 일정에 따라서 네. 국제적으로 개망신 인공위성 발사 실패로 인해서 외신들까지 초청한 상태에서 개망신 당한 것을 하루빨리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공위성은 지금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통신위성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 사례, 그러니까 이 4월 달에 발사를 해서 실패해서 이제 네. 12월 달에 해서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이제 이번에는 단 분리하는 과정에서 연소 장치에 뭐 이상이 있었다는 북한의 그 실패에 대한 어떤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4, 5월 달 인공위성 발사할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거의 방문을 해서 뭐 굉장히 그 특별한 그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조직까지 만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역시 2012년에 북한이 망신당한 거 못지않게 또 국제적으로 본다면 큰 망신이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 자신들의 내부 결속도 강화시키고 뭔가 이 한미일 삼국이 단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군사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정찰위성을 발사함으로써 거기에 조금 맞서고 싶다는 네. 그런 어떤 의혹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또 신속하게 다시 발사를 하겠다고 이미 김여정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사를 한 거는 바로 그러한 일정에 따라 가지고 신속하게 발사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이 이번에 발사를 할 때 먼저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할 때 뭐 9월 9일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니까 우리가 보통 구구절이라고 하니까 뭐 구구절에 맞춰서 내부 그 축포용으로 네. 경축용으로 뭐 발사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부터 지금 발사 기간을 예고를 네, 해놨거든요. 30일까지. 예.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북한이 발사할 수 있는 내부 준비를 마쳤겠죠. 그런데 굳이 8월 말에 8월 네. 24일부터 하는 걸로 정한 거는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의 을지 한미 연합. 한미연합훈련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그 실드 훈련 네. 그 훈련에서 특히 이제 8월 24일 이후부터는 반격 훈련이 실시되는 기간입니다. 반격 훈련은 이제 북한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후퇴했다가 그다음에 대응을 다시 한 반격을 다음에 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다시 반격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반격 훈련인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또 뭐 자신들이 공격당한 훈련이라고 북한은 이제 판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네. 군사 절차 위성을 발사를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군사 정찰 위성 발사 하나로 끝날 건가? 또 군사 정찰 위성 발사한 이후에 또 한미일이 또 대응을 할 텐데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그렇죠. 어떤 식으로 또 맞대응을 할 건가? 이게 이제 맞물려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상호 확증 파괴 전략으로 가는 음. 그런 지금 수순을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서로 에스컬레이트 되는 네. 군사적 긴장이 서로 맞물리면서 계속 상승되는 것들을 이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 고리를 끊어주지 않고 모두가 다 거기다 지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가 점점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한미일과 북중러 신냉전 구도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염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8월 제일 어떻게 보면 위험한 달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이 우리가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외세의 흠의에서 해방됐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끊임없는 항일 독립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한
그리고 연합국과 또 힘을 합쳐서 네.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한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3.1운동도 했고 이 인류 역사상 3.1운동 같은 그런 위대한 어떤 그 민초들의 네. 저항운동, 평화운동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만들어 가지고 네. 항일 선전포고를 하고 전투에도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이뤘습니다. 예. 그 8월 달입니다. 네.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축하해야 되고 축복받은 그 8월 달이 지금 이제 굉장히 저운이 감도는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8월 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내내 지금 못 더웠는데 네. 8월 말이 되면은 지금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한반도가 되는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은 그 자칫하면은 그게 불똥이 태워가지고 네. 화약고가 폭발해 버릴지도 모르는 거고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이런 매력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불안 국가로서의 이미지가 구축되게 되는 그렇네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